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법,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건의 본질,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질이란 말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겠어요? 형식이죠, 형식. 저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건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일상을 막 계속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은 점차 본질은 뒷전이고 형식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변호사는 뭐예요? 결국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건데, 역할이, 그죠?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 법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변호사의 사실 본질적인 측면이죠. 그죠? 근데 형식에 매여 있다. 변호사가 형식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사건을 맡겼으니 소장을 써야 되고 답변서를 내야 되고 형식 소송만 하고 판사님이 날짜 잡아주셨으니 재판에 가야 되고, 소송 진행할 때도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쓰고 상대방이 주장했으니까 반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질을 항상 들여보다 보는 변호사는 어때요? 의뢰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소송으로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문제인지부터 고민을 하죠. 그죠? 법률을 도구로 쓰는 건 맞는데 의뢰인 소송 원한다고 소송을 해주는 게 아니고 소송으로 가야 될지 합의를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부터, 또 소송 중간에도 이거 지금 합의 시도를 하는 게 맞을지,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가는 게 맞을지, 의뢰인이 원하는, 그 다음에 의뢰인한테 가장 득이 되는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 뭔지를 고민하는 게 본질을 들여다보다 보는 변호사라고 하겠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변호사의 본질이 아니고,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사건의 본질. 사건이 1심 사건이 있어요. 2심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맡았어요. 한 변이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변호사가 했어요. 근데 여기 뭐 허접한 데는 아니고, 크고 돈 많이 받는 데서 했어요. 큰 데서 했어요. 자, 1심, 2심. 우리 의뢰인 입장은 피고 입장입니다. 피고 입장인데, 이혼 합의서가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합의서 해가지고, 이 의뢰인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돼.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이 원고겠죠. 재산분할을 뭐 한 30억 내놔라고 청구했단 말이에요. 30억 내놔라고 청구했어. 근데 이혼 합의서에 뭐라 써져 있냐면, 이 원고가 A고 저희 쪽 의뢰인이 B라고 할게요. 피고라고 할게요. 1심에서는 제가 변론 안 했죠. 다른 변호사가 변론했죠. 해가지고 이혼 합의서를 쓰긴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B가 A한테 1.5억, 1억 5천 주고 짜리 아파트 하나 넘가주고, 나머지 A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청구권 포기한다. 안 받겠다.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저번에 이혼 합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부간 합의서는 원칙적으로는 무효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혼할 때 쓰는 거는 아주 잘 썼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설명드렸죠. 근데 이 이혼 합의서가 좀 허접했단 말이에요. 허접.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연습장에 쥐 찢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막 이래 해갖고 서명했고 이 내용으로 했다. 실제로는 어때요? 이 B가 재산이 한 60억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30억을 내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반을 내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30억, 60억 이래 싸움 하는데 이혼 합의서 내용은 1.5억으로 끝내자는 내용이니, 그죠? 이걸 가지고 그 A가 이혼 합의서 쓰고 1.5억 아파트 받아가고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쟁점이 안 됐겠죠. 그죠? 근데 A가 이 합의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합의서는 무효다.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썼다. 얘가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썼으니까 이건 무효고 재산분할로 내가 몇십억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소를 제기한 걸, 그걸 1심을 다른 변호사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변호사는 뭘 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을 못 보고 형식에 매여 있었다. 형식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다 아는 법리,
법리만으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법리 뭐가 있겠어요? 이혼 합의서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나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이 합의서가 겉보기에는 좀 허접해 보이지만 이거 유효합니다. 싸우고 저 상대방은 말도 안 된다. 이거 연습장 찢어가지고 끄적끄적 쓴 게 뭐가 유효합니까? 이래 싸웠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되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1심에서는 이 이혼 합의서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났단 말이에요. 유효하다고. 그 뭐 피고가 주장 이혼 합의서 가지고 나는 1.5만 주면 되고 끝났다 이래 주장했는데 유효하다고 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패소한 거죠. 패소. 우리 요 의뢰인 B 입장에서는 B 패소한 거예요. 얼마가 됐든 간에 내줘야 된다고. 이걸로는 안 되고 이 제대로 된 몇십억 재산 분할해서 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심 때 변호사를 바꿔가지고 저를 선임을 했다. 자, 본질을 보려면 뭘 알아야 되죠. 본질을 보려면 사건의 본질은 사건 조사부터 해야 돼. 사건 조사부터. 그냥 합의서가 하나 있으니 합의서가 글자가 예쁘냐, 그 내용이 유효하냐, 어쩌냐, 그건 물론 그것도 쟁점하면 돼요. 그죠? 하지만 지금 합의서가 허접하잖아. 우리 의뢰인한테 쓴 게. 그래서 일단은 사건 조사의 기본은 뭐예요? 사실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비의뢰인의 성격이 어떠냐면 뭐를 묻지 않으면 말을 안 해주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2심에서 뒤집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거의 의뢰인을 취조하듯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제 제가 2심 받아가지고 1심에서 막 기록을 많이 냈겠죠. 기록을 막 냈는데 우리 쪽 변호사가 1심에서 다른 변호사가 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 쓴 내용 계속 읽어봐도 뭐가 사실관계가 뭐가 어쨌다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론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허접한 이혼 합의서를 썼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대충 기억나는 사실관계로 1.5억 아파트를 B가 A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1.5억 아파트를 A가 B한테 이전을 완료했어요. 등기를 완료해줬다. 세 번째, B가 더 욕심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합의서대로 아파트는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받고 싶지. 죄송해요. B가 A한테 이 아파트를 줬죠. 그럼 A는 이 1.5억 아파트 받고도 B가 돈이 많으니까 더 받고 싶어. 그래서 A가 범행을 합니다. 범행을. B 명이 그 주식, 이제 뭐 우리가 그 공인된 주식 말고 있잖아요. 그 공개된 주식 말고 그냥 일반 기업 주식을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A 명의로 바꿔버려요. A 명의로. 자기가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회사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죠? B 명의로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B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번째. P가 A를 형사고소하는 거예요. 형사고소.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니까 A는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죠? 고소를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소를 당했으면은 이렇게 주장해야 되지. A는 잘 보세요. A는 B로부터 이 합의서에 써진 아파트를 다 받아갔어. 그런데 더 받아가고 싶으니까 B 명의 주식을 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바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B가 알게 돼서 자기를 형사고소를 넣어버리니까 형사사건에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방어를. 그럼 고소를 당한 다음에 방어를 하려고 하면 뭐라고 주장해야 되겠어요? 합의서가 무효고요. 원래 내가 이 주식을 받아갔어야 된다. 받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자기가 형사사건에서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약하잖아.
그래서 이때 6번째로 재산분할, 이 지금 말씀드린 재산분할 소송을 이때 시작을 한 거예요.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일단은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의뢰인이 말 안 해준, 제가 기록 보고 찾고 질문해가지고 정리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면 사건 조사가 끝났으면, 그러면 사건의 본질을 보자 이 말이에요. 본질을. 자, 이혼 합의서, 1심에서 이혼 합의서를 가지고 싸웠다. 그럼 이 이혼 합의서를 뭐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서로 재산 내역에 대해서 알고 썼느냐, 모르고 썼느냐, 진지한 의사로 썼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만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A는 뭐라고 주장해요? 이혼 합의서를 깨려고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B가 협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시적 의사로 끄적끄적 써준 거지. 이게 뭐가 유효합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 받아들여졌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이혼 합의서만 썼어. 이 지금 1단계밖에 없어. 이혼 합의서만 쓰고 나서 바로 내가 A가 B한테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의 말이 일견 합당해. 왜냐면 이 이혼 합의서는 허접하고, 그죠? 그 다음에 B가 재산이 엄청 많은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주는 내용으로 써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일시적으로 뭐 B가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치니까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써줬다. 취소해야 된다. 일견 타당하다며. 이 사실관계라면. 그죠? 그러면 일시적인 생각에, 일시적인 감정에 내가 이혼 합의서를 썼다는 말이 맞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2심에서 뭐라 변론했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님, 보세요. 이혼 합의서를 쓰고, 그래. 그 직후에 그랬다면 그게 말이 맞다. 근데 이혼 합의서를 그래. 자기 말대로 일시적 감정으로 썼다 했고 쳐. 그러면은 그 합의서 써진 대로 아파트를 일단 넘겨받았잖아요. 그 아파트를 그날 1월 1일에 합의서를 썼으면 1월 1일에 넘겨받았냐고요? 아니라고요. 아파트를 넘겨받은 건 2월 1일이라고요. 그죠? 그럼 1월 1일에 합의서를 썼으면 2월 1일까지 이 합의서를 깰지 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단순히 합의서만 쓴 게 아니고 A는, 그죠? 2월 1일 될 때까지 기다렸을 뿐만 아니고 아파트를 B가 A한테 넘겨주려면 A 동의 없이 넘겨줄 수가 있어요. 등기를 받아야 될 사람이 A인데, 그죠? 그러면은 2월 1일 때도 다시 한번 이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의사로 A는 이 아파트를 넘겨받는 행위도 했다는 거야. 그냥 합의서를 쓴 행위만 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넘겨받는 법률적 행위도 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뭔가 약속을 하고 깰 때, 그죠? 서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깨는 건 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지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더 받아야 된다고 깨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처음부터 깼어야지. 그러면 아파트 받기도 전에 깼어야지요. 그게 저의 일론점.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인 착오에 의해서, 일시적인 뭐에 의해서 썼다. 일론점은 일시적이긴 개뿔 아니다. 일시적이진 않다. 드러나는 걸로 보더라도. 일론점. 이론점이 더 중요한 거야. 이론점이. 그러면 그래 했는데 그럼 네 말대로 합의서를 진지하게 썼는데 A가 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겠어? 판사는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불과 이거 합의서를 쓰고 재산분할 소송 제기한 게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만 몇 개월밖에 안 된 건 맞거든. 그래서 제가 판사님한테 이야기를 자 보세요. 저 A가 왜 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느냐. 그죠? A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지는 합의서대로 금액을 다 받았고, 그죠? 그냥 B의 재물이 탐나가지고, B의 주식이 탐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범행을 한 거다. 여기 봐봐. 범행을 할 때는 소송도 안 했어. 그냥 범행을 한 거야. B가 해외에 여행 가 있을 때 몰래 범행을 한 거야. 근데 범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니까 B가 A를 형사고소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사고소를
자기가 형사고소를 뭐예요? 변명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합의서가 유효하면은 주식을 훔쳐간 게 되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야 이 고소를 당한 다음에서야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어. 이 재산분할 소송 판사님 진지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 이거 형사사건 무효 주장하려고 한 거라고. 그죠? 자기 변명하려고 형식적으로 걸은 게 이 소송이에요. 근데 1심 판사님이 이거를 유효하다고 판단해줘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신이 났다면 신이 났어. A가 신이 났어. 그래서 A가 1심에서 청구 금액이 1심에서는 예를 들어서 60억이면 얼마를 청구해야 돼? 30억을 청구해야 되는데 한 15억만 청구했단 말이야. 근데 아니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해줘 버렸단 말이야. 1심 법원이. 그죠?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2심에서 넘어올 때는 어때요? 청구 금액을 확장해가지고 30억 청구로 늘린단 말이에요. 그죠? 제대로 달라. 근데 이제 우린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싸웠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이게 이 논점이에요. 근데 제가 제가 B의 의뢰니까 이게 끼워 맞춰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일까요? 저는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게 팩트가 맞기 때문에 2심 판사님이 네 말이 맞다. 그죠? B, 네 말이 맞다. 해서 1심 판결 뒤집어 버리고 이혼 합의서는 무효다. 해서 전부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A의 청구를. 아시겠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은 뭐예요? 의뢰인께서 사건의 본질을 안다. 의뢰인이 하는 말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의뢰인이 하는 말은 의뢰인은 어때요? 사건의 증인인 것 같은 거예요. 변호사는 이 사건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 거야. 목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목격자가 자기 유리할 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변호사가 이거를 실제 서류하고 질의하고 응답해가지고 사건을 정리한 다음에, 그죠? 실체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관계만 파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 있잖아요. 두 가지 본질이 있다. 논점 1, 논점 2가. 저는 이게 사건의 본질이라 보고 이거를 변론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승소를 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이혼 합의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형식에만 매이면 어떻게 돼요? 이혼 합의서 가지고만 싸우겠지. 그죠? 합의서가 글자가 이뻐요. 이 대법원 판결 요건이 맞아요. 어째요? 하고 앉았잖아. 법률의 요건이 맞아요. 내지는 판례의 요건이 맞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당연히 알아야 될 형식 사항인 거지. 그런데 이 사건을 들고 봐보면 이런 본질적인 걸 알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오고 이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풀어나가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다. 오늘은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